여러분 잠깐 상상을 하나 해보세요. 모니터 앞에서 마우스를 클릭하는 그 한순간 엔비디아,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은 물론이고 미국의 3,500개가 넘는 기업 중 거의 모든 곳의 지분을 한 번에 갖게 된다면 어떨까요? 그것도 연간 비용이 1억에 3만 원 수준이라면요? 아니 거의 0에 가깝다면? 잠깐 구독해주시면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게 바로 VTI가 2026년 현재 전 세계 2조 달러가 넘는 자산을 관리하며 달성해 내고 있는 일입니다. 그게 가능해? 라고 묻는다면 가능합니다. 2001년 출시 이후 이 한 가지 상품만으로도 초기 투자 1만 달러는 9만 달러 이상으로 불어났고 초저 비용의 철학으로 수백만 명의 개인 투자자가 월가의 고수수료를 이겨냈습니다. 그런데 이 혁명의 시작은 정말 흥미롭습니다. 1974년 1월 44세의 존 보글이라는 한 남자가 자신이 20년 넘게 일하던 웰링턴 매니지먼트에서 해고당합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이 실패가 금융 역사를 바꾸는 계기가 되어 해고 이후 보글은 투자자가 주인인 회사라는 개념으로 뱅가드를 창립하고 거기서 인덱스 펀드 혁명을 일으킵니다. 1976년 세계 최초의 개인용 인덱스 펀드를 출시했을 때 월가는 이를 비미국적이고 확실한 평범함으로 가는 길이라고 조롱했지만 보글이 평생 외쳐온 총 수익률 빼기 비용은 투자자의 수익률이라는 단순한 진리가 결국 시장을 바꿔놓게 됩니다. 이게 S&P 500과 뭐가 다르고 왜 500개 기업만으로는 부족한지 그리고 왜 수조 달러 규모의 자산가들까지 이 한 가지 상품에 몰려 있는지 오늘은 그 모든 것을 파헤쳐 볼 겁니다. 먼저 팩트부터 정확히 하고 시작할까요? VTI는 Vanguard Total Stock Market ETF의 약자입니다. 단순하게 들리지만 이 이름 안에 철학이 다 담겨 있어요. S&P 500이 미국 대형주 500개를 사는 거라면 VTI는 미국 투자 가능한 거의 모든 주식을 사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얼마나 많은가요? 2026년 1월 현재 3,526개의 개별 기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캡, 스몰캡, 미드캡, 라지캡, 메가캡을 거의 모두 아우른다는 뜻이죠. 상위 보유 종목은 익숙합니다. 엔비디아 6.56%, 애플 6.12%, 마이크로소프트 5.47%, 아마존 3.38%, 구글 2.77% 이렇게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더해 수천 개의 이름도 모르는 중소기업들이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가 핵심입니다. VTI는 단지 유명한 대기업만 사는 게 아니라 미국이라는 국가의 경제 전체를 투자하는 구조라는 거예요. 여기서 질문이 하나 나올 겁니다. S&P 500도 충분히 분산되어 있지 않나? 왜 굳이 전체 시장을 사야 해? 라고 말이에요. 좋은 질문입니다. 그 답을 숫자로 보여드릴게요. S&P 500을 보면 500개의 대형주만 포함하고 미국 시가총액의 약 70에서 80%를 커버합니다. 그럼 나머지 20에서 30%는 어디로 갔을까요? 반면에 VTI는 3,500개 이상 모든 규모의 기업을 담고 미국 투자 가능 시장의 거의 100%를 커버합니다. 빠지는 부분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말로는 20에서 30%의 차이처럼 들리지만 실제로는 수천 개의 기업이 누락된다는 뜻입니다. 그 빠진 부분에는 뭐가 있을까요? 미래의 애플이 될 수도 있는 성장 중소기업들이죠. 아직 우리가 모르는 바이오테크,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그곳에 있어요. 역사적으로 봐도 시장이 회복되거나 금리가 인하될 때는 중소형주들의 성장률이 대형주를 능가하는 현상이 반복되어 나타났습니다. VTI는 그 기회를 모두 담아두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또 다른 비교가 나올 겁니다. 그럼 뱅가드의 S&P 500 ETF인 VO와 뭐가 다르냐는 거죠. 정확하게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운용 보수를 보면 VO는 0.03%이고 VTI도 0.03%입니다. 같다는 거죠. 하지만 보유 종목은 다릅니다. VO는 약 500개인 S&P 500이고 VTI는 3,526개인 전체 시장입니다. 최근 10년 수익률을 보면 VO는 15.93% 연평균이고 VTI는 15.51% 연평균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포인트가 나옵니다. 요즘 10년은 빅테크 기업들, 특히 메가캡 기술주들이 미친 성장을 이뤘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S&P 500처럼 대형주에 더 집중된 구조가 약간 더 나은 성과를 냈습니다. 하지만 이게 영구적일까요? 역사를 돌아보면 그렇지 않았습니다. 2026년 현재
시장 최상위 10개 기업이 전체 시장의 30%를 차지합니다. 이건 역사적으로 매우 높은 집중 수준입니다. 이렇게 집중되었던 시기들이 얼마나 오래 갔는지 보면 평균적으로 수년 정도였습니다. 그 후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역사적으로 섹터 순환이 오지 않았던 적은 없었습니다. 소외되었던 중소형주들이 강하게 반등하는 국면이 매번 찾아왔던 거죠. 보그레즈 커뮤니티의 말을 빌리면 VTI와 VOO 중 뭘 고르냐는 답 없는 질문이다. 어떤 쪽을 선택하든 당신이 이길 가능성은 매우 높다라고 해요. 둘의 수익률 차이는 짧은 기간에는 서너 퍼센트 정도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10년, 20년, 30년의 긴 시간 관점에서 보면 차이는 거의 무의미한 수준으로 수렴합니다. 그렇다면 왜 많은 사람들이 VTI를 고를까요? 미국 전체를 다 사겠다는 느낌, 그리고 선택의 심플함 때문입니다. 2026년 1월 현재 VTI의 규모를 보면 입이 딱 벌어집니다. VTI와 VTSAX를 합산하면 약 2조 달러이고 이는 역사상 그 어떤 펀드도 도달하지 못했던 규모로 단일 인덱스 전략으로는 세계 최대 규모입니다. 비교를 위해 다른 수치를 보면 어떻게 될까요? 세계 3위 경제 국가 독일의 GDP가 약 5조 달러이고 세계 4에서 5위 경제 국가 인도, 일본의 GDP가 각각 약 4조 달러입니다. 그런데 VTI 하나의 운용 자산이 2조 달러라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세계에서 가장 큰 경제 국가인 미국의 거의 모든 기업을 사는 수단으로 수백만 명의 개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가들이 선택했다는 뜻입니다. 왜 그럴까요? 단순하기 때문입니다. 비용이 낮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숫자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VTI는 2001년 5월 24일 출시되었습니다. 25년의 역사가 있다라는 거죠. 지금까지의 성과를 보면 누적 수익률은 플러스 820%입니다. 연평균 수익률은 9.43%이고 2025년 수익률은 플러스 17.10%, 2026년 연초부터 현재까지는 플러스 1.96%입니다. 초기 투자 기준으로 환산하면 어떻게 될까요? 2001년에 1만 달러를 투자했다면 2026년 1월 현재 9만 달러를 훨씬 넘은 규모가 되어 있습니다. 이건 놀라운 숫자가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미국 주식시장의 장기 수익률이 연 9에서 10%대이기 때문이죠. VTI는 바로 그 시장 평균을 그대로 가져다주는 상품이거든요. 그게 전부냐고 물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대부분의 액티브 펀드 매니저들이 이 시장 평균을 못 이기고 있습니다. 수수료를 내고 세금을 내고 거래 비용을 내고 나면 최종적으로 투자자의 손에 남는 돈은 시장 평균보다도 낮아집니다. 그런데 VTI는 그걸 안 해요. 그냥 시장을 따라가고 시장의 수익을 그대로 넘겨줍니다. VTI의 운용보수는 연 0.03%입니다. 이 숫자가 얼마나 낮은지 감을 못 잡으신다면 비교를 해볼까요? 일반적인 액티브 펀드 운용보수는 1에서 2.5%입니다. 일반적인 인덱스 뮤추얼 펀드는 0.1에서 0.5%입니다. 그리고 VTI는 0.03%입니다. 1억 원을 투자했을 때 어떻게 될까요? 액티브 펀드의 이 퍼센트 수수료는 1년에 200만 원입니다. 일반 인덱스 펀드의 0.2% 수수료는 1년에 20만 원이에요. 그리고 VTI의 0.03% 수수료는 1년에 겨우 3만 원입니다. 그럼 30년 동안 누적되면 어떻게 될까요? 액티브 펀드는 6천만 원의 순수 비용이 나옵니다. 일반 인덱스는 600만 원입니다. 그리고 VTI는 90만 원입니다. 여기에 복리 효과까지 더하면 비용의 차이는 엄청나게 벌어집니다. 이 퍼센트 비용으로 잃은 돈이 30년간 불었을 수익을 생각해 보세요. 그 차이는 수천만 원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의 비밀이 있습니다. 뱅가드는 VTI 보유 종목을 대여해서 나온 수익의 대부분을 펀드에 다시 돌립니다. 그래서 실제 투자자가 느끼는 순비용은 0.03%보다도 더 낮아요. 배당도 지급합니다. 미국 주식시장의 현금 흐름을 투자자에게 돌려준다는 뜻이죠. 배당 수익률은 약 1.10%이고 배당 지급 주기는 분기마다입니다. 1%? 너무 낮지 않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미국 전체 시장의 평균 배당 수익률입니다. 성장주부터 배당주까지, 기술주부터 전통산업까지 모두 섞여 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테슬라나 엔비디아 같은 고성장 기업들은 거의 배당을 안 주고
대신 금융주나 에너지주 같은 전통 기업들은 배당을 많이 줍니다. VTI는 그 모든 걸 섞어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1% 초반대의 평균 배당 수익률이 나오는 것이죠. 25년의 역사 속에서 배당을 계속 재투자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당신의 수익률은 더 높았을 겁니다. 이게 바로 복리의 기적입니다. 여기서 시의성 있는 질문이 나옵니다. 지금 2026년 현재 시장은 어떤 상황이고 VTI는 지금 사기 좋은 상품인가? 라고 말이에요. 현재 상황을 보면 S&P 500은 6,892포인트로 역대 최고 근처에 있습니다. 여기가 중요합니다. 상위 10개 기업이 30%를 차지한다는 건 극도로 집중된 상태라는 뜻입니다. 이런 상황은 역사적으로 어떻게 전개되어 왔을까요? 지난 수십 년을 돌아보면 극도의 집중이 영구적으로 지속되었던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집중이 심해진 시기 이후에는 섹터 순환이 한 번도 빠짐없이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대형주 소수가 강했던 시기 이후에는 중소형주가 강세를 보이는 구간이 반복적으로 나타났던 거죠. 이런 장기 사이클 관점에서 보면 어떻게 될까요? 미국 전체를 통째로 사는 VTI의 가치가 부각됩니다. 한 손에 집중된 소수 기업의 운명에 올인하는 게 아니라 미국 전체 경제의 성장을 누리는 방식이기 때문이죠. 미국 경제가 계속 성장할 것이라고 가정한다면 VTI 한 가지만으로도 당신은 그 성장의 거의 100%를 누릴 수 있습니다. VTI가 추종하는 지수는 CRSP US Total Market Index입니다. 이게 뭐냐고 물으실 분들을 위해 설명하겠습니다. 이 지수는 시가총액 가중 방식을 사용합니다. 쉽게 말해 큰 기업일수록 더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구조죠. 또 하나 독특한 개념이 패키팅입니다. 어떤 기업의 시가총액이 대형주와 중형주 경계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할 때 갑자기 한쪽에서 완전히 빠지는 게 아니라 일정 비율은 이쪽에, 일정 비율은 저쪽에 걸쳐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불필요한 매매를 줄이고 거래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입니다. 결과적으로 VTI는 분기마다 리밸런싱을 하면서도 극도로 낮은 회전율을 유지할 수 있어요. 낮은 회전율은 뭘 의미할까요? 낮은 거래 비용을 의미하고 이는 투자자에게 더 많은 수익이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2026년 1월 현재 보유한 상위 종목들을 보겠습니다. 엔비디아,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알파벳 상위 5개만 해도 전체의 약 24%를 차지하고 있네요. 하지만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점진적으로 중소형주들이 섞이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상위 500개의 비중은 약 80에서 85%입니다. 500에서 1500개 중형주는 약 10에서 12%이고 나머지 소형주, 마이크로캡 비중은 약 3에서 8%입니다. 그 3에서 8%가 왜 중요한가요? 그곳에 미래의 애플, 미래의 아마존이 숨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의 거인 기업들도 한때는 소형주였으니까요. 섹터 배분을 보면 미국 경제의 현재 모습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기술주는 33.16%입니다. 금융 서비스는 13.27%이고 소비재 10.50%, 헬스케어 10.28%, 통신 서비스 10.10%, 산업재 8.83%입니다. 그리고 기타 14.66%입니다. 이 구성을 보면 시장 가중치 그대로를 따라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VTI를 산다는 건 현재 미국 경제가 어디에 투자하고 있는가를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죠. 기술주 비중이 33%는 높아 보일 수 있지만 그건 현재 미국 경제에서 기술이 그 정도의 비중을 차지한다는 뜻입니다. 즉, VTI의 섹터 배분은 시장의 객관적 평가인 거예요. 투자의 원칙 중 하나는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거죠. VTI는 이를 극단적으로 실행합니다. 분산 수준을 보면 보유 종목 수는 3,526개입니다. 커버 범위는 미국 투자 가능 시장 거의 100%이고 상위 10개 집중도는 약 37%입니다. 나머지는 3,516개가 나눈다는 거예요. 극단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만약 어떤 한 개의 주식이 깜짝 파산한다고 해도 VTI 입장에서는 거의 영향이 없습니다. 반대로 S&P 500은 500개만 담기 때문에 상위 기업의 변화가 상대적으로 더 크게 영향을 미칩니다. 이 차이가 장기적으로는 안정성의 차이로 나타납니다. 마지막으로 VTI가 왜 이렇게 혁신적인지 이해하려면 그것을 만든 뱅가드라는 회사의 특수한 구조를 알아야 합니다.
뱅가드는 1974년 투자자가 주인인 구조로 설립되었습니다. 존 보글이 웰링턴에서 해고당한 뒤 이루려던 꿈이 바로 이것이었어요. 즉 외부 주주를 위해 이윤을 극대화하는 게 아니라 투자자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비용을 최소화하는 게 기본 명제인 거죠. 이 구조 덕분에 어떤 일들이 가능해졌을까요? 운용 보수를 극도로 낮출 수 있었고 주식 대여 수익을 투자자에게 돌릴 수 있었으며 장기 투자를 권장하는 구조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보글이 평생을 외쳐온 총 수익률 빼기 비용은 투자자의 수익률이라는 철학이 바로 이 VTI의 0.03% 운용 보수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다른 자산 운용사라면 어떤 질문이 나올까요? 비용을 어떻게 이렇게 낮게 책정하고 이윤을 내지라는 질문이 나올 겁니다. 하지만 뱅가드는 그냥 투자자를 위해 이게 최선이니까 한다는 철학으로 밀어붙입니다. 이 철학이 2001년 VTI의 출시로 구체화되었고 25년이 지난 현재 2조 달러의 자산이 이 한 가지 아이디어에 몰려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현실적인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가정을 해본다면 현재 연령 30세, 정년 65세, 매월 500달러 정기적립, 평균 연 수익률 9%입니다. 예상 결과는 뭘까요? 약 150만 달러입니다. 이건 마법이 아닙니다. 단지 낮은 비용의 광범위한 분산 플러스 장기 투자의 힘일 뿐입니다. 만약 같은 금액을 연 2% 비용의 액티브 펀드에 넣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실제 수익률이 연 7%로 낮아지면서 최종 금액은 약 105만 달러 정도가 됩니다. 차이가 45만 달러입니다. 이게 VTI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분기점에 서 있습니다. 선택일은 S&P 500입니다. 대형주 500개, 미국 경제의 주요축만 담겠다는 선택이죠. 최근 10년은 약간 더 나은 수익률이 있지만 미래는 불확실합니다. 그리고 선택일은 전체 시장을 담는 VTI라는 상품입니다. 미국의 거의 모든 기업 3,526개를 통째로 사겠다는 선택인 거죠. 어느 쪽이 정답일까요? 사실 둘 다 옳은 선택입니다. 이 상품의 창시자 인덱스 펀드의 아버지 존 보글은 건초 더미에서 바늘을 찾으려 하지 말고 그냥 건초 더미를 다 사라고 말하며 VTI를 최선의 선택으로 평가했습니다. S&P 500도 좋습니다. 나스닥 100도 괜찮습니다. 다우존스 배당 지수도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미국이라는 국가의 기업부 거의 전체를 한 손에 쥐고 연 0.03%의 극도로 낮은 비용으로 25년 이상 입증된 수익률을 얻는 VTI는 그건 더 이상 선택지 중 하나가 아니라 기본이 되어버린 표준입니다. 2026년 현재 당신도 그 2조 달러 자산의 한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당신은 미국 경제 전체의 주인이 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에는 ISA나 연금저축 같은 훌륭한 절세 계좌가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세금 혜택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시거나 아직 연금 계좌 한도가 남으셨다면 한국판 S&P 500 ETF를 먼저 채우시는 게 수학적으로는 이득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VTI를 사야 하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절세 계좌 한도를 이미 다 채우신 분들, 원화가 아닌 진짜 달러로 자산을 모아두고 싶은 분들, 그리고 무엇보다 S&P 500이 놓치고 있는 저 바닥의 작은 기업들이 훗날 제2의 애플이 되는 그 혁신의 씨앗까지 모두 소유하고 싶은 분들입니다. 투자는 수학이기도 하지만 철학이기도 하니까요.